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 박사입니다. 네. 금기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타근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꽤 많이 찍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오늘 소개를 네. 한 사람 할 분이 또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너무 그냥 가볍게 소개를 하셨는데 네. 예, 그냥 넘기기에는 네. 뉴페이스니까. 네. 예. 자,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자 직업은 강사고요. 네, 박사님과 좀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인이 이렇게 밝혀주진 않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하늘을 날아다니던 분이세요. 스카이 엔젤이라고. 네, 스카이 엔젤. 엔젤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건 이제 아마 우리 저기 구독하시는 우리 네. 엔젤자는 시청자분들이- 못 들으셨길 네. 바랍니다.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오늘 굉장히 이 방송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 제일 관심 있는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파트 관리비 절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 절약,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솔직히 너무 좋은 정보죠. 근데 잘 모르니까 그냥 내라는 대로 내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방법만 알면은 최고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새로 우리 게스트 분을 모시면 돌발 질문을 하나씩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게 아파트 있었나요? 관리 주식 테스트예요. 아파트 관리 주식 테스트.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네. 일단은 뭐안 쓰는 거죠. 네. 그렇죠. 집안에서 네, 절약. 무언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맞습니다. 수 있는 무언가는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좀 춥게 자고 네. 춥게 씻고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인의 단위에서의 아파트 관리비 절약 네. 노하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아파트 일반 TV가 아니라 박사 TV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단위를 넘어선 아파트 단위에서 관리비를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을까 아, 이런 부분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아파트 전체에서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프로젝트 이런 걸 것 그쵸. 같은데 맞아요. 예. 사실은 지금 듣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민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한데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한 뜻이 돼서 한다? 쉽지는 일단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예.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어떻게 보면은 소비재로 개인의 소비재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거를 아끼는 것만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앞에 뭐가 붙었죠? 공동.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많은 세대가 모여 살면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공통으로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그렇죠. 시설 부분에서 보면 뭐 일단 공간이죠. 그렇죠. 네. 뭐 출입하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쵸.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말씀하신 공간도 있고 아니면은 같이 생활할 때 사용되는 뭐 전기라든가 그쵸, 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맞아요. 에너지 부분도 네, 있는 에너지 것 같아요. 부분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면 또 우리가 그냥 쉽게 버리는 재활용품 쓰레기 네. 그것도 돈이 됩니다. 수입이 꽤 돼요. 네. 그걸 팔아요? 그렇죠. 네. 저 그거 봤어요. 뉴스에서 뉴스는 아니고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그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로 그 생긴 수익금으로 전 세대에 쓰레기 봉투를 20장씩 돌렸다고 맞아요. 그런 네.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때 알았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집안에서 적용되는 거를 그대로 아파트 전체 관리비에 적용을 해보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쓸 돈을 줄일 수 아끼면 있겠죠. 아끼면 비용이 관리비가 내려간다. 전체적으로 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전 아까 말씀해주신 에너지 부분이 그쵸, 좀 그쵸. 지금 먼저 네. 떠오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조경하는데도 맞아요. 관리? 관리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약간 적극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할까요? 아까 재활용은 얘기했으니까 빼고 글쎄요 어려운데요. 그러세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텐데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서 외부인한테 개방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주차장을 개방. 네, 외부인들한테. 어. 낮에는 보통 뭘 하죠, 사람들이? 출근을 하니까 출근하죠. 많이 비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은 유휴 공간이고 아파트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뭔가 아파트에 수익을 창출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굉장히 네. 프로 살림러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몰랐어요, 그렇죠? 네, 몰랐네요. 저만 알고 네.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런 뭐 언론 기사 인터뷰를 한 부분도 있는데, 한남 리첸시아라는 이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외부 감사 보고서가 다 공개가 돼요. 네. 우리가 이제 회계 감사 보고서가 아파트들도 다 공개가 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감사 보고서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다룰 때 어떻게 볼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에 외부의 주차장을 개방해서 1억 4,990만 원 가량 절약을 했고, 그렇죠? 전체 그 수익이 이만큼 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관리비를 차감하는 데 쓸 수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정도, 1억 5,480만 원 정도를 절약 그 수입을 올렸어요. 그리고 2019년은 2억 7,200만 원. 무려.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점점 이제 네. 관리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수입이 돼서 주차비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분들은 신뢰를 얻을까요, 잃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네, 네. 굉장히 회사로 치면 성과를 그쵸. 낸 케이스. 네. 성과급을 줘야 됩니다. 성과급을 줘야 돼요. 받으셨을까요? 아마 못 받아. 이게 법으로 막혀 있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파트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 뭐 수익이 나서 잘한 이런 것들이 밝혀지거나 뭔가 조사가 되거나 평가가 되면 뭐 자체적으로 또 성과급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상제도가 있으면 더 신이 나서 열심히 그러니까요. 할수 이게 있겠네요. 진짜 네. 우리가 이 관리비 절약과 그리고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같이 이제 연계시켜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과 보상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잘못하면은 페널티를 네, 그것이 같이 떠오르네요. 역시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는 두 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것도 사실은 2017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가능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이런 수익 사업을 못 했습니다.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너무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의견 차나 이런 것들도 쉽게 좁히지 못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좀 안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안 좋은 사례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 함께했던 정희 한정희 씨가. 씨가 얘기했던 횡령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의견을 뭔가 이렇게 안 맞아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아예 그 근거를 만들지 말자, 네. 예, 싹을 아예 자르자, 뭐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공동주택 관리법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 제가 한 3년 이제 4년 차인데 네.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또 아파트를 위하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좋은 마음으로 아주 선의를 가지고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뭐가 막고 있냐? 법이 막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데는 오히려 이런 법들을 좀 권한을 많이 줘서 이런 수익 사업도 하게 하고 더 이런 거를 만들고, 조금 뭔가 문제가 많은 데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이런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게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평가로 등급을 나눠서 등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르게 해주는 것도 아이디어다. 요건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전문적인 제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재밌게 접근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법을 재밌게 접근하는 거는 네.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근데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법에 융통성을 둔다라는 거는 솔직히 생각하기 그쵸. 쉽진 않거든요. 그쵸, 너무 좋은 그쵸. 의견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자격을 획득한 아파트 단지에 한해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같이 움직일 수 있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또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 아파트라는 어떤 공동주택의 주인이죠. 사유재산의 주인인 입주민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한테 요구를 하죠? 대표. 네, 대표한테 입주자 대표 회의에 요구를 하면 또 그 회장님께서 또 누구한테 요구를 할까요? 이런 걸 하자고. 관리 소장님. 그렇죠.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주택관리사분들께 얘기를 하면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 그냥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면 사실 회사 운영이 잘 안 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관리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네. 누가 관리자예요? 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어쨌든 간에 사용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아무리 이제 라이센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거는 이제 어떤 개인 차가 너무 크잖아요. 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좀 안 하려는 네.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맥그리거라는 분이 이제 XY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주택관리사 분들의 구성원들도 당연히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네.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입주자 대표분들, 입주민들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좀 알만하고 관심 가졌는데 여기서 끝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작전이죠. 우리의 작전이에요. 컨셉입니다. 계속적으로 양파 까듯이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에 대한 지식이 박사가 되는 그런 아파트 박사 TV의 컨셉에 맞춰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느낌이? 사실은 저 잘 모르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낚인 것 같아요. 다음 걸 알고 싶고. 그래서 다음에 또 참여하시는 걸로 그러면? 그래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꾸 알고 싶네요. 네. 섭외가 확정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너무 오랜 시간을 하면은 보다가 안 보시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우리 또 관리비 절약 사례들을 또 기대해 주시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